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황당한 사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6,400만 원짜리 차를 계약하고 돈까지 다 입금했는데 출고 당일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은 분이 있다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임대 아파트에 사는데 비싼 차를 샀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의 전말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지난 1월 15일 A씨는 현대자동차 매장에서 드림카였던 팰리세이드를 계약했습니다. 가격은 6,400만 원. 매장에서는 입금해야 출고된다고 안내했고 A씨는 그 말에 따라 선입금까지 완료했어요. 할부로 결제했다고 하네요. 며칠 후 A씨는 차량이 출고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드림카를 손에 넣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23일 뒤 담당자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옵니다. 출고를 정지시켰습니다. A씨는 당연히 이유를 물었죠.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주소지가 임대 아파트인데 고가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수출 목적 거래로 의심됩니다. 네,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비싼 차를 샀다는 이유만으로 수출 목적이라고 의심한 거예요. 그럼 A씨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먼저 임대 아파트 규정부터 살펴볼게요. 임대 아파트 입주 기준상 차량 가격은 4,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A씨가 산 차는 6,400만 원이니까 기준을 넘긴 거죠. 그럼 바로 쫓겨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LH 측에 따르면 이미 거주 중인 입주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구매했다고 해서 즉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다만 임대 아파트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그때 소득과 자산 요건을 다시 심사하면서 차량 가격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A씨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A씨는 차량 계약 전에 LH에 직접 문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5년째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지난해 12월에 재계약해서 약 2년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요. 즉 2년 뒤 재계약 시점에는 재계약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건 A씨가 감수하기로 한 부분인 거죠. A씨는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볼까요?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남들처럼 가게 운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 더 비싼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대리점에서 언급한다는 게 황당합니다. 이 차를 살 수 있는지는 내가 판단할 문제고 나중에 계약 과정에서 문제된다면 이를 심사할 곳은 LH인데 왜 아무 권한 없는 현대차 대리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냐는 겁니다. 정말 일리 있는 말 아닌가요? 심지어 A씨는 이 차를 너무 타고 싶어서 대리점이 출고 정지를 통보했을 때 환불 안 하고 수출도 절대 안 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겠다고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대리점은 일방적으로 차량 결제 내역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럼 대리점과 현대차 측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대리점 측은 해외로 되팔 가능성은 100% 확신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근 수출 차량 단가가 크게 오르면서 일부 중고 매매업자들이 차량을 구매한 뒤 23일 또는 일주일 이내 말소에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용 목적과 구매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내 재판매는 손해를 볼 수 있는 반면 해외 판매 시 웃돈을 얹어 팔 수 있어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본사에서 판단했다며 차량이 수출로 나갈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출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현대자동차 본사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팰리세이드의 해외 수요가 높아 물량이 부족한 데다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해외 판매가가 크게 상승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일부 비공식 중고차 딜러들이 내수용 차량을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해외 공식 딜러들이 이 문제로 손해를 입어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고 내수 차량과 해외 판매 차량의
AS 적용 범위가 달라 해외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소송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수 차량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에요. 특히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수출이 금지돼 있는데 이는 전쟁 물자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 규정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논란이 생깁니다. 현대차는 A씨의 경우 차량을 일시불로 결제한 점이 특이하게 판단됐고 출고 정지와 관련해 고객의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A씨는 차량을 할부로 결제했고 출고 정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관계마저 엇갈리는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이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짚어볼게요. 첫 번째, 과연 대리점이 고객의 주거 형태와 경제력을 근거로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가? 물론 현대차 입장에서는 수출 방지를 위한 내부 지침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임대 아파트 거주와 고가 차량 구매가 곧 수출 목적이라고 단정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 아닐까요? A씨가 25년째 같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충분히 구매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출 방지 정책이 정당하다 해도 그 기준이 명확한가? 현대차는 내부 지침으로 수출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임대 아파트 거주가 수출 의심의 근거가 된다면 다른 경제적 약자들도 비슷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계약 후 일방적 취소가 정당한가? A씨는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까지 입금했습니다. 심지어 출고까지 됐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는 게 과연 정당한지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편으로는 현대차가 수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일부 브로커들이 내수용 차량을 빼돌려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A씨 같은 선량한 소비자가 주거 형태와 경제 상황을 이유로 의심받고 차별받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죠.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기준의 명확성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 현대차가 수출 방지를 위해 특정 거래를 제한하고 싶다면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임대 아파트 거주자는 고가 차량을 살 수 없다. 일시불 결제는 의심스럽다. 이런 식의 모호한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는 건 소비자 권리 침해일 수 있어요. A씨는 각서까지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거절당했어요. 과연 이게 정당한 거래 관행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